어릴 적 짓궂은 어른들의 장난으로 미래의 아내라고 불렸던 소년. 만약 그 소년을 어른이 되어 다시 만난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른이 되어 다시 만난 그의 앞에서 저는 속수무책으로 끌려나갔습니다. 이쪽은 서연이야. 기억나지? 권지혁은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장난기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아내를 어떻게 잊겠어요? 그 말에 제 얼굴은 순식간에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어릴 적 주연 이모가 그에게 세뇌처럼 하던 말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을 줄은 몰랐죠. 어릴 때 우리 엄마는 저를 주연 이모 집에 데려다 놓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러고는 저를 지혁 오빠에게 맡긴 채 이모와 함께 네일아트를 받으러 나가곤 했죠. 저희 아빠와 지혁이 아버님은 학창시절부터 둘도 없는 절친이셨거든요. 아버님이 옆반 남학생과 시비가 붙었을 때 우리 아빠가 도와주다가 두 분 다 교무실에 불려가 반성문을 썼던 일을 계기로 의형제를 맺으셨다나요. 남자들의 우정이란 때론 이렇게 단순한가 봅니다. 졸업 후 함께 창업을 하셨고 아버님이 결혼할 땐 우리 아빠가 들러리를 서주셨죠. 아빠는 결혼을 늦게 한 탓에 아버님이 들러리를 서주지 못한 것을 늘 아쉬워하셨습니다. 이 우정 덕분에 우리 엄마와 주연 이모도 친자매처럼 가까워졌고 두 분은 아들을 낳아 나중에 우리 집에서 먼저 장가를 보내 아빠의 아쉬움을 달래주자고 약속까지 하셨다더군요. 아버지의 빚을 아들이 갚는다는 말이 이런 식으로도 쓰일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하지만 타이밍이 맞지 않았죠. 지혁 오빠가 태어났을 때 우리 엄마는 아직 소식이 없었고 지혁 오빠가 3살이 되어서야 제가 태어났으니까요. 들러리 계획은 완전히 물거품이 된 셈입니다. 하지만 제가 딸이라는 걸 알았을 때 양가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특히 우리 아빠는 아버님 앞에 달려가 자랑하셨다고 해요. 어때? 난 딸 있는데 자네는 없지? 그러자 아버님은 빙그레 웃으며 아빠 어깨를 툭 치고는 태연하게 말씀하셨답니다. 임 사장, 잊은 모양인데 자네 딸도 결국 우리 집으로 와야 하네. 그 말에 아빠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다고 합니다. 두 집안이 워낙 자주 왕래하다 보니 저를 돌보는 일은 자연스레 지혁 오빠의 몫이 되었습니다. 제 기억 속엔 늘 지혁 오빠가 있었죠. 오빠가 초등학교에 들어가 숙제를 하기 시작했을 때도 저는 유치원생이라 숙제가 뭔지도 모르고 오빠에게 딱 붙어 있었습니다. 엄마는 제가 오빠 공부에 방해될까 봐 저를 떼어놓으려 했지만 저는 바닥에 드러누워 울며 버텼죠. 그럴 때마다 주연 이모는 늘 괜찮다며 아무 방해 안 된다고 저를 감싸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숙제하던 지혁 오빠에게 물으셨죠. 지혁아, 그렇지. 네. 그 대답을 듣고서야 엄마와 이모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조금 더 크자 오빠는 저를 귀찮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커다란 눈을 깜빡이며 애교를 부렸죠. 지혁 오빠 그러면 오빠는 늘 어쩔 수 없다는 듯 한숨을 쉬면서도 저와 껌딱지처럼 붙어있는 것에 익숙해졌습니다. 오빠는 자기 숙제를 후다닥 끝내고 저와 놀아주었지만 놀다가도 일정 시간이 되면 책을 읽기 시작했죠. 반면 저는 노는데 정신이 팔려 밥 먹는 것도 잊기 일쑤였습니다. 엄마와 이모가 아무리 달래도 소용없었죠. 하지만 지혁 오빠가 한마디 하면 달랐습니다. 서연아, 밥 먹고 놀자. 엄격한 말투는 아니었지만 이상하게 거역할 수 없는 압박감이 느껴져 저는 바로 얌전히 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이모와 엄마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주고받으셨죠. 식사 시간, 이모는 지혁 오빠가 제게 반찬을 덜어주는 모습을 보며 웃으셨습니다. 서연이가 내 말은 참 잘 듣네. 나중에 내 아내로 삼아라. 지혁 오빠는 고개를 들어 저를 힐끗 보더니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싫어요. 이모는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리니까 그렇지. 나중엔 원하게 될 거야. 지혁 오빠는 아무 말 없이 기름진 입으로 음식을 먹는 제 입을 휴지로 조용히 닦아주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지혁 오빠는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졸업도 전에 수학을 포기했지만 지혁 오빠는 못하는 게 없었죠. 엄마는 오빠에게 제 공부를 좀 봐달라고 신신당부했고 이모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모는 오빠를 우리 집으로 보낼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며느리 잘 가르쳐주고 와. 알았어요. 처음엔 반박하던 오빠도 나중엔 귀찮은지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덕분에 오빠는 매일 자기 집에 가기 전에 우리 집에 들러 제 공부를 봐주고 갔죠. 어릴 때부터 잘생겼다고 생각했지만 크면서 지혁 오빠는 더 매력적으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수학 앞에서는 잘생긴 얼굴도 소용없었죠. 강의만 들으면 졸음이 쏟아졌거든요. 저는 아예 오빠 팔을 베고 잠이 들었습니다. 임서연. 낮고 차가운 목소리. 오빠가 제 이름을 전부 부르는 일은 드물었기에 저는 바로 정신을 차리고 똑바로 앉아 헤헤 웃으며 다시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간 오빠의 과외 덕분에 제 성적은 꽤 올랐습니다. 제가 중학교 입학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 오빠는 고등학교 입학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죠. 막바지라 학업 스트레스가 심했을 텐데도 오빠는 꾸준히 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시험 일주일 전 오빠가 멍하니 있는 모습을 보고 저는 시험 압박감 때문이라 생각했습니다. 오빠, 마지막 주니까 그냥 집에서 쉬어. 안 와도 돼. 오빠는 잠시 멈칫하더니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힘겹게 웃었습니다. 그래. 그럼 너 혼자 잘 복습해야 한다. 게으름 피우지 말고. 응. 절대 안 그럴게. 저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고작 일주일이라고 생각했죠. 시험이 끝나면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하지만 그게 우리의 마지막 만남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시험이 끝나자마자 저는 엄마의 말도 듣지 않고 오빠네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평소 같으면 제가 노크하기도 전에 이모가 문을 열어주셨을 텐데 오늘은 아무리 두드려도 답이 없었습니다. 이모. 지혁 오빠. 아버님. 집에 거의 안 계시는 아버님까지 불렀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혹시 다들 잠시 외출한 걸까 희미한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때 어느새 제 뒤에 서 계신 부모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지혁이네, 서울로 이사 갔어. 그럼 지혁 오빠는요? 오빠도 거기서 고등학교 다녀요. 아버님 일 때문에 온 가족이 다 따라가야 했다는 걸 알면서도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왜 오빠는 저한테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엄마는 저를 안쓰럽게 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슬퍼할까 봐 차마 말을 못 꺼낸 거겠지? 집에 돌아와 방문을 걸어 잠그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어릴 때부터 항상 곁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사라지자 견딜 수 없는 상실감과 허전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때는 그저 오빠에 대한 동생의 의존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중학생이 되고 설렘이라는 감정을 알게 되면서 깨달았죠. 제 마음속 지혁 오빠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오빠는 어엿한 청년이 되었겠죠. 고등학교 시절 학업 스트레스 속에서도 설레는 감정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주변 친구들이 좋아하는 남학생에 대해 이야기할 때 제게 이상형을 물으면 저는 늘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공부에 집중해야지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미 한 사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대학 입시가 끝난 여름 저는 A대학교 합격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부모님은 뛸 듯이 기뻐하셨죠. 엄마는 누군가에게 신나게 전화를 걸며 자랑하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노력한 이유. 그 학교에는 제가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었으니까요. 수많은 밤을 새워가며 노력한 보람이 있었습니다. 드디어 밤낮으로 그리워하던 그 사람을 다시 만날 수 있게 된 겁니다. 오랜만인데 오빠는 나를 기억할까? 만나면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이런저런 생각에 잠겨 있을 때 통화를 마친 엄마가 아빠와 함께 제 앞에 섰습니다. 우리 아예 서울로 이사 갈까? 네.
저는 무슨 영문인지 몰라 어리둥절했습니다. 아빠도 맞장구를 치셨죠. 나도 찬성이야. 제가 대학에 가는 것뿐인데 왜 온 가족이 이사를 가야 하죠? 아빠는 회사도 있는데. 이건 너무 과하잖아요. 대학은 4년뿐인데 졸업하면 돌아올 거예요. 굳이 이사까지 할 필요는? 엄마는 한숨을 쉬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처음으로 집을 오래 떠나 있는데 엄마 아빠는 걱정이 돼서 그래? 엄마, 저 다 컸어요. 학교에 기숙사도 있고 먹고 자는 거 다 해결되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그리고 서울에는 주연 이모도 계시잖아요. 무슨 일 있으면 이모한테 연락하면 되죠. 제 말이 끝나자마자 부모님은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말이 바로 그거야. 네. 방금 주연 이모랑 통화했는데 너 그냥 그 집에서 지내라고 하더라. 학교도 가깝고 돌봐주기도 편하니까. 그럼 우리도 안심이고. 내가 싫어할까 봐 걱정했는데 이제 걱정할 필요 없겠네. 저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이 모든 게 저를 떠보기 위한 연기였다니. 이사도, 걱정도 다 거짓말이었던 겁니다. 역시 우리 부모님, 이 연기력으로 오스카상에 도전하셨어야 했는데. 개강까지는 아직 보름이나 남았는데 엄마는 벌써부터 제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저를 쫓아내려고 하세요? 일찍 가서 환경에 미리 적응해야지. 개강날 허둥지둥하는 것보다 낫잖아. 엄마는 제게 윙크하며 말했습니다. 오랜만에 지혁이 오빠 빨리 보고 싶지 않아? 제 얼굴이 확 달아올랐습니다.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이제 다 컸는데 어색하단 말이에요. 다 컸으니까 다시 친해져야지. 그 말을 듣고 보니 이건 정말 좋은 기회였습니다. 역시 딸의 마음은 엄마가 제일 잘 아네요. 저는 엄마 손에서 옷을 빼앗아 들었습니다. 제가 할게요. 그렇게 빨리 짐을 싸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엄마는 문에 기대 사과를 아삭아삭 씹으며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셨죠. 공항에서 부모님의 간단한 당부를 뒤로하고 저는 설렘과 기대를 안고 새로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서울에 도착해 주위를 두리번거리자 공항 출구에서 저를 기다리는 주연 이모와 아버님이 보였습니다. 제가 손을 흔들자 이모가 달려와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우리 서연이 드디어 왔구나. 우리 딸, 더 예뻐졌네. 완전 숙녀다 됐어. 지혁아, 그렇지 않니? 이모는 뒤에 서 있는 사람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오빠도 와 있었군요. 이모의 격한 환영에 정신이 팔려 아버님 뒤에 서 있는 지혁 오빠를 미쳐보지 못했습니다. 오빠가 대답하기도 전에 이모는 저를 그의 앞으로 끌고 갔습니다. 이쪽은 서연이야. 기억나지? 저는 살짝 고개를 들어 지혁 오빠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긴장됐지만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죠. 저를 본 순간 지혁 오빠의 눈이 살짝 커지는가 싶더니 이내 입꼬리를 올리며 장난기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아내를 어떻게 잊겠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다시 만났을 때 오빠가 할 첫마디를 수없이 상상했지만 그게 이모의 낡은 세뇌 멘트일 줄이야. 오빠, 장난치지 마. 하지만 속으로는 기뻤습니다. 기억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좋았죠. 차 뒷좌석에 오빠와 나란히 앉아 이모가 들려주는 우리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오빠의 작은 꼬리처럼 졸졸 따라다녔던 이야기, 혼날 때마다 오빠 뒤에 숨었던 이야기 이모의 생생한 묘사에 저도 모르게 오빠를 쳐다봤고 눈이 마주치자 황급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어쨌든 어릴 땐 내가 지혁이를 제일 잘 따랐지? 네, 맞아요.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 둘 다 이렇게 커버렸네요. 저는 지혁 오빠를 향해 말했습니다. 이 말은 오빠에게도 하는 말이었습니다. 살짝 열린 차창으로 바람이 불어와 오빠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햇살에 비친 길고 살짝 휘어진 속눈썹, 길고 깊은 눈매.
오빠는 더 잘생겨진 것 같았습니다. 어릴 때의 앳된 모습은 사라지고 얼굴선은 더 뚜렷해졌죠. 어릴 때부터 또래보다 성숙했던 오빠는 이제 더 깊고 차분한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제가 넋을 놓고 오빠를 바라보고 있을 때 오빠가 제 시선을 느꼈는지 물었습니다. 내 얼굴에 뭐 묻었어? 네. 아, 아니요. 그냥 창밖에 까마귀가 날아가는 것 같아서. 저는 들킬까 봐 급하게 둘러대고는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잠시 후 슬쩍 훔쳐보니 오빠는 원래 자세로 돌아가 있었고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이모가 준비해주신 방은 아늑하고 따뜻했습니다. 지혁 오빠가 제 캐리어를 방 안으로 옮겨주었죠. 짐은 여기 둘게. 아, 고마워, 오빠. 별 말씀을. 제법 예의는 차리네. 무슨 뜻이죠? 어릴 때 제가 그렇게 버릇이 없었나요? 반박할 틈도 없이 오빠가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바로 맞은편 방이야. 맞은편이요. 생각해보니 정말 그랬습니다. 이 집은 3층짜리 빌라였고 이모와 아버님은 2층에, 3층에는 방이 2개 있었죠. 제가 이 방을 쓰니 맞은편은 분명 오빠 방일 겁니다. 아침에 문만 열면 오빠를 볼 수 있다는 생각에 벌써부터 설렜습니다. 지혁 오빠, 그럼 무슨 일 있으면 다 오빠 찾아가도 돼? 안 돼. 그럼 왜 굳이 맞은편이라고 알려준 건데요? 역시 어릴 때랑 똑같네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 저는 오빠의 대답을 무시하고 허락한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고마워, 오빠. 지혁 오빠는 어쩔 수 없다는 듯 작게 웃고는 방을 나갔습니다. 식탁에는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숙녀의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 저는 애써 창고 앞에 있는 채소만 천천히 씹었습니다. 서연아, 사양 말고 많이 먹어. 이모는 제가 잘 먹지 않자 고기 요리를 제 쪽으로 밀어주셨습니다. 아니에요, 이모. 채소가 영양가도 많고 좋잖아요. 이모는 의아한 표정으로 지혁 오빠를 바라보았습니다. 신호를 받은 오빠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크더니 입맛도 변했네. 그럼 앞으로 하루 3끼 전부 채소만 먹자. 제 손이 굳었고 입꼬리가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설마 정말 앞으로 채소만 먹게 되는 건 아니겠죠? 저는 재빨리 탕수육 한 조각을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와, 이모, 이 탕수육 진짜 맛있어요. 저한테도 비법 좀 알려주세요. 이모는 만족스럽게 웃으며 제 그릇에 탕수육을 더 덜어주셨습니다. 지혁 오빠는 임무를 완수한 듯 조용히 식사를 계속했죠. 하마터면 평생 채식할 뻔했습니다. 그렇게 한 집에 살면서 매일 아침 인사를 하고 식사 때 몇 마디 나누고 가끔 함께 TV를 보는 게 전부였는데 눈 깜짝할 사이에 개강 날이 되었습니다. 신입생인 저는 오리엔테이션 때문에 일찍 학교에 가야 했고 지혁 오빠는 억지로 저를 따라 나섰습니다. 제가 길치라서 안전하게 데려다줘야 한다는 이모의 성화 때문이었죠. 명문대는 역시 달랐습니다. 누가 길을 안내해주지 않았다면 분명 길을 잃었을 겁니다. 저는 얌전히 지혁 오빠의 뒤를 따라 걸으며 그에게 쏟아지는 수많은 시선을 느꼈습니다. 저기 권지혁 선배 아니야? 키 크고 진짜 잘생겼다. 수학과 수석의 전국 수학 경시대회 1등이래. 장학금도 엄청 받고. 실물 처음 봐. 완전 차갑고 말수 적다던데 근데 뒤에 따라가는 여학생은 누구지? 신입생인가? 여동생 있다는 말은 못 들어봤는데. 여학생들의 수군거림이 똑똑히 들렸습니다. 입학하자마자 이렇게 많은 연적이 생기다니? 저는 입술을 삐죽이며 오빠에게 바짝 다가가 걸었습니다. 왜 그래? 오빠가 제 기분을 알아차렸습니다. 지혁 오빠가 이렇게 인기 많은 줄 몰랐네? 와보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어. 익숙해. 오빠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익숙하다고?
저는 부글부글 끓는 속을 억누르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좋아해주니 기분 좋겠네요. 갑자기 오빠가 제 이마에 꿀밤을 먹였습니다. 이 작은 머리로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매일같이 누가 말 걸 때마다 내가 그 사람들한테 수학 문제라도 하나씩 풀어줘야 직성이 풀리겠어? 난 그렇게 한가하지 않아? 그 말에 제 마음속 불씨가 스르르 꺼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지만 입꼬리가 올라가는 건 막을 수 없었죠. 강의실에 도착해 구석진 자리에 앉자마자 여학생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아까 권지혁 선배가 너 강의실 문 앞까지 데려다 주는 거 봤어. 선배랑 무슨 사이야? 저는 남의 일에 참견하는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지만 이건 주권을 선포할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랑 지혁 오빠는 소꿉친구예요. 저는 일부러 말을 끊었다가 덧붙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정해진 약혼자 같은 사이랄까요? 그 말이 끝나자 여학생들의 얼굴은 실망감으로 어두워졌고 조용히 흩어졌습니다. 대학에 와서도 수학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첫 수업부터 머리가 핑핑 돌았죠. 하지만 배고픔 앞에 장사 없다고 일단 먹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서연아, 같이 밥 먹으러 가자. 룸메이트가 저를 불렀지만 저는 이미 함께 밥 먹을 사람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미안, 늘은 선약이 있어? 다음엔 꼭 같이 먹자. 식당에 가니 역시나 지혁 오빠가 있었습니다. 저는 고기 반찬 2개를 골라 오빠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지혁 오빠, 앞으로 우리 같이 밥 먹자. 매일 혼자 먹으면 심심하잖아. 같이 먹는 사람이 있어야 밥맛도 더 좋지, 안 그래? 오빠는 저인 줄 알면서도 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밥 먹을 땐 조용히 해, 체한다. 그러고는 제 식판을 힐끗 보더니 물었습니다. 오늘은 채소 안 먹어? 저는 생각 없이 내뱉었습니다. 채소 맛없어서 어떻게 먹어요? 오빠는 아무 말 없이 자기 식판에 있던 채소를 한 젓가락 덜어 제 식판에 놓아주었습니다. 영양 균형 맞춰야지. 어릴 때부터 오빠 말은 잘 들었던 터라 저는 얼굴을 찡그리며 억지로 채소를 씹어 삼켰습니다. 그 후로 매일 지혁 오빠와 밥을 먹는 것은 저의 중요한 일과가 되었습니다. 수업이 없으면 수학과로 달려가 우유나 간식을 건넸죠. 물론 그 간식은 결국 다 제 뱃속으로 들어갔지만요. 오빠는 불량식품이라며 제가 대신 처리해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수업이 일찍 끝나면 저는 얌전히 옆에 앉아 오빠를 기다렸다가 함께 돌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업이 끝나고 오빠를 찾아갔지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과 선배들이 말해주길 요즘 대회가 있어서 아마 연구실에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연구실은 대회 참가자들만 이용하는 특별한 공간이었죠. 저는 오빠가 밥을 못 먹었을 거라 생각하고 식당에서 샌드위치를 사서 연구실로 향했습니다. 쥐 죽은 듯 조용한 연구실. 저는 오빠의 모습을 찾아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런데 오빠 혼자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맞은편에는 허리까지 오는 긴 생머리의 청순한 여학생이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가끔씩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었죠. 그 모습에 제 마음속에서 시큼한 질투가 솟아올랐습니다. 저는 손에 든 샌드위치를 꽉 쥐었습니다. 그래, 그냥 같이 공부하는 친구일 거야. 저는 마음을 다잡고 당당하게 걸어가 오빠 옆에 앉았습니다. 지혁 오빠, 왜 여기 있으면서 말도 안 했어? 한참 찾았잖아. 오빠는 샌드위치를 받아 들고는 미안한 듯 말했습니다. 미안. 시간이 촉박해서 깜빡했어? 맞은편 여학생이 저와 오빠를 번갈아 보더니 물었습니다. 오빠, 이분은 누구야? 처음 보는데. 저는 그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임서연이에요. 지혁 오빠랑은 소꿉친구죠. 신입생이라 모르시는 게 당연해요. 그녀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아, 신입생이구나. 어쩐지 처음 본다고 했어? 저도 선배님은 처음 뵙네요.
저도 예의 바르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굳어졌죠. 후배님, 우리가 지금 대회 준비 중이라 좀 방해되는데? 지혁이 오빠 대회에 영향 주면 안 되잖아. 저는 지혁 오빠의 팔짱을 끼고 바싹 다가앉으며 애교스럽게 물었습니다. 지혁 오빠, 내가 여기 있으면 방해돼? 오빠의 귀가 살짝 붉어졌습니다. 아니. 저는 의기양양하게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옆에 앉아 있으면 익숙해. 오빠가 그녀의 말을 잘랐습니다. 저는 기뻤지만 그녀의 얼굴은 흑빛이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도선아라는 여자는 도대체 어디서 나타난 걸까요? 설마 소꿉친구는 하늘이 내린 인연을 이길 수 없다는 그런 진부한 스토리는 아니겠죠? 집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소파에 앉아 오빠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둘이 엄청 친해. 누구? 도선아. 안 친해. 그럼 왜 둘이 웃고 떠들었는데? 오빠는 피식 웃었습니다. 내가 어느 눈으로 내가 걔랑 웃는 걸 봤는데? 하긴 그때 웃고 있던 건 도선아 혼자뿐이었죠. 하지만 제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래도 둘만 있었잖아. 도선아는 지도 교수님 딸이야. 이번에 같이 대회 나가게 돼서 교수님이 경험 좀 공유하라고 하신 거고. 아, 그렇구나.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늘이 내린 인연이 아니라니 다행이네요. 뭘 그렇게 중얼거려? 오빠가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저는 벌떡 일어나 2층으로 뛰어 올라가며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또 그 여자가 오빠 뺏으러 온 줄 알았지? 젠장, 너무 크게 말했나? 내가 뺏길까 봐 무서웠어. 역시나 오빠가 다 들었네요. 아, 아니 그게 아니라 오늘 별이 참 밝다. 집안에서 무슨 별 타령인지. 저는 어색하게 다른 곳을 보며 말을 돌렸습니다. 지혁 오빠는 고개를 숙여잡게 웃더니 저를 지나치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걱정 마, 난 그렇게 쉽게 뺏기는 남자 아니니까. 대회 준비로 바쁜 오빠는 거의 모든 시간을 연구실에서 보냈습니다. 도선아 사건 이후 제가 밤늦게까지 함께 있어도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마침내 대회가 끝났고 예상대로 오빠는 또 1등을 차지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룸메이트에게 붙잡혔습니다. 오늘 저녁에 과팅 있는데 너도 갈래? 안 가, 관심 없어. 에이, 그러지 말고. 이번에 신입생 환영회 겸해서 선배들이랑 친해지는 자리란 말이야. 잘생긴 선배들도 많이 온대. 안 궁금해? 난 좋아하는 사람 있거든. 알아. 권지혁 선배밖에 없는 거, 하지만 이번에 파트너 꼭 데려와야 한대. 안 그러면 벌주 3잔 마셔야 한다고. 나 좀 도와주라, 응? 고작 3잔인데 그냥 마시지. 하지만 간절한 그녀의 얼굴을 보니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앉아만 있다가 와도 돼. 사람 수만 채워주면 된다니까. 진짜지. 그럼. 내가 보장할게. 저는 마지못해 승낙했습니다. 이제 문제는 지혁 오빠에게 오늘 늦는다고 어떻게 말하느냐였습니다. 솔직하게 말했다간 절대 허락 안 해줄 테고 몰래 갔다가 들키면 생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집에 가는 길 내내 망설이다가 겨우 용기를 냈지만 오빠 얼굴을 보자마자 또다시 시선을 피했습니다. 지혁 오빠. 왜? 오빠가 저를 쳐다보자 저는 더 찔려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지금 말하지 않으면 기회가 없을 텐데. 할 말이 있는데. 우리는 동시에 말을 꺼냈습니다. 오빠 먼저 말해. 너 먼저 말해. 또다시 동시에 말했죠. 아니야, 오빠 먼저 해. 오늘 저녁에 팀 회식이 있어서 아마 혼자 집에 가야 할 것 같아. 괜찮겠어? 오빠의 말에 저는 쾌재를 불렀습니다.
하늘이 도왔네요. 이제 거짓말할 필요 없이 당당하게 갈 수 있게 됐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나 다 컸는데 혼자 갈 수 있지? 정말 괜찮겠어? 그럼. 걱정 말고 다녀와. 아, 아까 내가 하려던 말은 별거 아니야? 신경 쓰지 마. 저는 오빠가 떠나고 잠시 후에 약속 장소인 바로 향했습니다. 시간을 계산해 오빠에게 집에 도착했어라고 문자를 보냈고 바로 분이라는 답장이 왔죠. 도착한 곳에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남녀가 마주보고 앉은 것이 누가 봐도 미팅 자리였습니다. 저는 구석에 조용히 있으려 했지만 룸메이트가 저를 가장 눈에 띄는 가운데 자리에 앉혔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죠. 잠시 후 자기소개 시간이 되자 저는 화장실을 핑계로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그때 한 선배가 갑자기 일어나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임서연 맞지? 우리 과에 엄청 예쁜 신입생이 있다고 소문이 자자하던데 오늘 드디어 보네. 저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배가 갑자기 과일주 한 잔을 들고 제게 다가왔습니다. 후배님, 이 술 한 잔 받고 우리 친해지자. 죄송해요. 전 물만 마셔서요. 에이, 그냥 과일주인데. 너무 빼는 거 아니야? 저는 점점 불쾌해졌습니다. 정말 못 마셔요. 괜찮아, 한 잔만. 그는 끈질기게 술을 권했고 저는 인내심을 잃고 잔을 뺏으려 일어섰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제 앞을 스쳐 지나가는 그림자. 그 사람은 제 손보다 더 빨리 선배의 손목을 낚아채 잔을 빼앗더니 그대로 선배 얼굴에 술을 부어버렸습니다. 미안, 손이 미끄러졌네. 못 마신다는데 억지로 권하는 건 재미없잖아. 낮고 차분하지만 강력한 힘이 느껴지는 목소리.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이 목소리는 틀림없이 지혁 오빠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권지혁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고 저는 더 확신했습니다. 맙서사, 오빠가 왜 여기에?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린 채 오빠 등 뒤로 몰래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제발 나를 보지 마, 제발. 임서연. 끝났습니다. 제 이름이 불리는 순간 온몸이 굳었습니다. 이제 울어도 소용없겠죠. 거기서 뭐해 아직도 도망갈 생각이야? 오빠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몇 배는 더 차가웠습니다. 저는 꼼짝없이 서서 오빠에게 이끌려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초가을의 밤바람이 차갑게 불었습니다. 저는 잘못을 저지른 아이처럼 오빠의 뒤를 졸졸 따라 걸었습니다. 오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화가 난 걸까요? 저 표정은 분명 화가 난 게 맞습니다. 설명해봐. 오빠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네. 무슨 설명을. 저는 고개를 숙인 채 걷다가 갑자기 멈춰선 오빠의 등에 그대로 부딪혔습니다. 이게 내가 말한 집이야? 미팅에 가는 게 집에 가는 거였어? 아니야. 오빠가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야. 원래 가기 싫었는데 룸메이트 도와주려고 간 거야. 다른 뜻은 진짜 없었어. 저는 다급하게 해명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있다고 분명히 말했고 그냥 잠깐 앉아 있다가 오려고 했단 말이야. 근데 오빠가 나타날 줄은. 말을 하다 보니 제 마음이 다 드러날 것 같아 입을 다물었습니다. 지혁 오빠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제 마음을 들킨 이상 더 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 걸음 다가가 오빠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좋아하는 사람, 바로 오빠야. 우리는 한참 동안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빠는 잠시 멍한 표정을 지었죠. 그렇게 넋 나간 표정은 처음이라 저도 모르게 웃음이 터졌습니다. 지금 당장 대답을 바라는 건 아니었지만 제 마음을 전한 것만으로도 한 걸음 나아간 셈이니까요.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건 이게 아니죠. 일단 오빠의 화를 풀어줘야 합니다. 오빠가 입을 열려는 순간
제가 먼저 오빠의 옷소매를 잡아당기며 애원했습니다. 지혁 오빠,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다음은 없어? 응. 없어, 없어. 저는 싹싹 빌며 웃었습니다. 오빠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집에 가자. 집에 도착하니 이모와 아버님은 주무시는지 거실 불만 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계단을 오르려는데 등 뒤에서 묵직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다음 순간 누군가 제 어깨에 턱을 기댔고 따뜻한 숨결이 귓가에 닿았습니다. 저는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지혁 오빠? 살짝 술 냄새가 났습니다. 아까 그 술을 오빠가 마셨던 걸까요? 저는 온 힘을 다해 오빠를 방으로 끌고 가 침대에 던지듯 눕혔습니다. 오빠가 미간을 살짝 찡그렸지만 그대로 누워 있었죠. 저는 깜짝 놀라 달려가 괜찮은지 확인했습니다. 미안.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오빠 얼굴 앞에서 손을 흔들어 보았습니다. 아무 반응이 없자 대담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가 그의 숨결이 느껴질 만큼 거리를 좁혔습니다. 제 손가락이 그의 눈썹, 눈, 코, 입술을 지나 목을대까지 부드럽게 스쳤습니다. 속눈썹은 왜 이렇게 길어자는 모습도 잘생겼네. 이미 반해버린 거 오빠가 모를 때 몰래 뽀뽀 한 번 하는 건 괜찮지 않을까?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눈을 꼭 감은 채 그의 입술 끝에 살짝 입을 맞췄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벌떡 일어났죠. 얼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당장 도망쳐야 해. 하지만 제가 몸을 돌리는 순간 손목이 붙잡혔습니다. 저는 균형을 잃고 침대 위로 쓰러졌고 정신을 차릴 틈도 없이 지혁 오빠가 제 위로 올라왔습니다. 몽롱하면서도 깊은 그의 눈과 마주쳤습니다. 지혁 오빠 언제 깼어? 그가 속삭였습니다. 뽀뽀하고 도망가면 어떡해? 내가 안 깼으면 내일 시침이 뗄 거였어? 이 남자 취한 척 연기한 걸까요? 아니면 정말 취한 걸까요? 저는 창피해서 눈을 질끈 감고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그때 귓가로 뜨거운 숨결이 느껴졌고 지혁 오빠의 입술이 제 귓불에 부드럽게 닿았습니다. 서연아, 드디어 내가 어른이 되기를 기다렸어. 그의 입술은 제 목선을 따라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숨막히는 숨결과 억누르는 듯한 열기. 그는 부드럽게 제 피부를 물고 빨며 적당한 자리를 찾아 부드럽게 키스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의 옷소매를 꽉 쥐었습니다. 온몸이 저릿하고 긴장감은 뜨거운 열기에 휩싸여 힘없이 녹아내렸습니다. 그의 동작은 제가 천천히 적응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아주 느렸습니다. 오늘 밤 분명 무슨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한 순간 이 남자 잠들어 버렸습니다. 네, 정말로 잠들어 버렸어요. 저를 그렇게 흥분시켜 놓고 그냥 잠이 들다니. 다음 날 아침 잠결에 이모가 문을 두드리며 소리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혁아, 큰일 났어. 서연이가 안 보여. 지혁 오빠가 천천히 눈을 뜨고 저를 바라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어젯밤 저도 너무 피곤해서 어느새 잠들어 버렸죠.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좋은 아침, 지혁 오빠. 그 순간 문이 벌컥 열리고 이모가 뛰어 들어왔습니다. 지혁아, 큰일. 이모는 말을 잇지 못하고 저와 지혁 오빠를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셋의 시선은 동시에 제 목으로 향했죠. 저는 황급히 손으로 가렸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어젯밤 오빠가 남긴 흔적이 분명했습니다. 이모는 상황을 파악한 듯 지혁 오빠를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권지혁, 너 이리 나와. 마치 우리가 정말 무슨 일을 저지른 것 같은 분위기? 하지만 우린 정말 아무 일도 없었는데요. 아침을 먹으러 내려가는 길, 2층에서 이모와 오빠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벽 뒤에 숨어 귀를 기울였습니다.
너 진심이야? 이모가 이렇게 진지하게 묻는 건 처음 들었습니다. 엄마가 벌써 쟤를 며느리로 삼으셨잖아요. 나는 그렇지. 하지만 너는? 내가 싫으면 내가 아무리 좋아해도 소용없어. 난 우리 서연이가 상처받는 게 싫어. 저는 웃음이 터질 뻔했습니다. 제가 무슨 상처를 받아요? 어젯밤 몰래 뽀뽀한 건 저인데. 그때 지혁 오빠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싫다고 한 적 없는데요. 이모의 목소리가 한 톤 높아졌습니다. 그럼 너 정말 걱정 마세요. 엄마 며느리는 그대로 엄마 며느리일 거예요. 아무도 못 뺏어가요. 오빠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 진심이에요. 이모는 만족스러운 듯 웃으며 방을 나왔고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터질 듯한 심장을 부여잡았습니다. 학교로 돌아가는 차 안, 분위기는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지혁 오빠가 힐끔힐끔 저를 쳐다봤지만 저는 애써 모른 척했죠. 어젯밤 제가 몰래 뽀뽀한 얘기를 꺼낼까 봐 두려웠거든요. 결국 오빠가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목 미안해. 아, 이거. 괜찮아. 오빠 술 취했었잖아. 그때 나 엄청 멀쩡했어. 오빠의 목소리는 차 안의 음악 소리에 묻혀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못 들은 척 넘어갔죠. 제가 몰래 뽀뽀한 얘기만 안 꺼내면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학교 정문 앞에 차가 멈췄고 제가 내리기 전 오빠가 갑자기 저를 불렀습니다. 그는 자기 재킷을 벗어 제게 걸쳐주었습니다. 입어. 춥다. 날이 그렇게 춥진 않았지만 저는 얌전히 옷을 입었습니다. 오빠의 재킷은 제 몸을 완전히 감쌀 만큼 컸고 따뜻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죠? 이 재킷 덕분에 제 목의 흔적들이 완벽하게 가려졌다는 것을. 정말 능구렁이 같은 남자.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또 도선하였습니다. 대회도 끝났는데 왜 자꾸 나타나는 걸까요? 점심을 먹으러 가던 길, 그녀가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우리 얘기 좀 해? 저는 팔짱을 끼고 귀찮다는 듯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친한 사이였나? 난 선배랑 할 얘기 없는데. 그녀는 제 말을 무시하고 소리쳤습니다. 지혁 오빠는 널 좋아하지 않아. 그만 좀 따라하녀. 지혁 오빠가 저를 좋아하든 말든 그게 선배랑 무슨 상관인데요? 제가 안 따라다니면 오빠가 선배를 좋아할 것 같아요. 제 시선에 도선아는 당황했지만 지지 않고 말했습니다. 넌 정말 순진하구나. 나랑 오빠야말로 같은 부류의 사람이야. 난 오빠한테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넌 뭘 할 수 있는데? 오빠가 널 진짜 좋아한다고 착각하지 마. 그냥 장난치는 거니까. 그 말들이 상처가 되진 않았지만 정말 듣기 싫었습니다. 제가 그녀를 노려보자 그녀는 당황한 듯 뒤로 물러서더니 갑자기 저를 밀치려 손을 뻗었습니다. 제 반사신경으로 피하는 건 쉬운 일이었지만 멀리서 걸어오는 지혁 오빠를 본 순간 저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제게 닿으려는 순간 저는 그대로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아야. 지혁 오빠의 발걸음이 빨라졌고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다음 순간 그는 도선아의 손목을 거칠게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너 너무 심하잖아. 저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지혁 오빠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자꾸 이 언니가 나를 괴롭혔... 아, 아니야. 제가 혼자 넘어진 거야. 도선아가 당황하며 해명했지만 다음 순간 저는 공중에 붕 떴습니다. 지혁 오빠가 저를 안아든 것이었죠. 그는 혐오스러운 눈빛으로 도선아를 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뭔데? 서연이는 내 약혼녀야. 내가 멋대로 결정할 자격 없어. 그리고 떠나기 전 그는 차갑게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오직 서연이뿐이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오빠에게 안겨있자니 조금 창피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계속 말했지만 오빠는 기어코 제게 휴가를 내주고 집으로 데려왔죠. 도선아 때문에 오늘 식당의 탕수육을 놓쳤다고 생각하니 화가 났습니다. 오빠는 저를 소파에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다친 곳도 없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죠. 저는 살금살금 주방으로 가 요리하는 오빠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탕수육이었습니다. 요리하는 남자는 정말 치명적으로 매력적이네요. 저는 천천히 다가가 뒤에서 그의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왜 안 쉬고 나왔어? 정말 괜찮아? 저는 찔려서 황급히 손을 풀고 헤헤 웃었습니다. 내가 뭐 다칠 일이 있어? 그 언니 힘도 없던데. 오빠가 눈을 가늘게 뜨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들켰네요. 저는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알았어. 나 일부러 그랬어. 누가 그 언니더러 오빠가 나 안 좋아한다고 말하래? 오빠가 나 어리다고, 애 같다고 싫어한다고 했단 말이야. 지혁 오빠는 갑자기 저를 번쩍 들어 식탁 위에 앉혔습니다. 제 두 다리가 자연스럽게 그의 허리를 감쌌죠. 걔가 그렇게 말하면 믿어? 당연히 안 믿지. 그냥 그 언니가 밉상이라 그런 거야. 저는 그의 목에 팔을 감고 눈을 반짝이며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러니까 지혁 오빠. 그냥 인정해. 오빠는 나를 좋아하잖아. 그렇지? 그의 팔이 제 허리를 더 단단히 감쌌습니다. 그는 제 눈을 똑바로 보며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말했습니다. 응, 인정할게. 그의 입술이 빠르게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혀가 제 입술을 가르고 들어와 깊고 소유욕 넘치는 키스로 저를 이끌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이 한순간에 폭발하는 것 같았죠. 저는 키스에 취해 온몸이 녹아내렸고 본능적으로 그에게 화답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제가 숨이 차오를 때쯤 오빠는 저를 놓아주었습니다. 이걸로 우리 두 번째 키스네. 몽롱한 상태에서 반박하려던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젠장, 이 남자, 내가 몰래 뽀뽀한 거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구나. 제 얼굴은 터질 듯이 빨개졌고 저는 그의 목에 얼굴을 묻어버렸습니다. 지혁 오빠는 작게 웃으며 저를 단단히 안아들고 그대로 침실로 향했습니다. 잠깐. 나 아직 밥 안 먹었는데. 밥은 나중에 먹어. 오빠는 다시 제게 입을 맞췄습니다. 저는 속으로 절규했습니다. 내 탕수육. 그날 이후 저와 지혁 오빠는 공식적으로 연인이 되었습니다. 이모와 아버님은 흐뭇한 미소로 저희를 바라보셨죠. 겨울방학, 오빠와 함께 본가에 돌아가자 이모와 아버님도 짐을 싸서 따라오셨습니다. 양가가 함께 설을 보내야 한다면서요. 부모님은 저희의 연애 소식에 뛸 듯이 기뻐하셨습니다. 우리 집 복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았다며 좋아하셨죠. 그리고는 지혁 오빠에게 제가 고집이 세니 잘 보살펴달라고 신신당부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빠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제가 버릇을 잘못 들여놨는 걸요. 제가 키웠으니 제가 제일 잘 압니다. 대학 졸업 후 지혁 오빠는 자신의 작은 회사를 차렸습니다. 매일 늦잠을 잘 수도 있었지만 저를 학교에 데려다주기 위해 여전히 1시간 일찍 일어났고 아침밥까지 챙겨주었죠. 오빠는 제가 대학을 졸업하면 바로 결혼하자고 약속했고 정말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졸업식 날 기념사진을 찍고 돌아서자 꽃다발을 든 오빠가 서 있었습니다. 프러포즈할 거라는 건 예상했지만 저는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오빠가 일부러 사람 많은 곳을 골라 제가 거절하지 못하게 한 것 같다는 의심도 들었죠. 결혼식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화장이 다 번질 정도로 울 줄 알았는데 정작 눈물을 흘린 건 지혁 오빠였습니다. 서약을 마친 후 그는 오랫동안 저를 꽉 안아주었죠. 결혼식 피로연이 끝나고 엄마는 이제 제가 남편을 따라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엄마를 붙잡고 엉엉 울며 떨어지기 싫다고 했죠. 그러자 지혁 오빠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두 집은 바로 옆집인데요. 걸어서 2분이면 와요. 이 남자는 정말 분위기 깨는 데는 전문가입니다. 신혼 첫날 밤, 저와 지혁 오빠는 잠옷으로 갈아입고 나란히 침대에 누웠습니다. 오빠 품에 안겨 결혼식 영상을 다시 보는데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옆에 있는 남자를 보니 가슴 벅찬 행복이 밀려왔습니다. 사랑해. 오빠가 제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먼저 그에게 키스했지만 곧바로 그에게 주도권을 빼앗겼죠. 그의 손이 제 허리를 부드럽게 감싸고 옷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왔습니다. 옷가지들이 하나둘 바닥으로 떨어지고 우리의 손가락은 하나가 된 듯 깍지를 꼈습니다. 그의 눈에는 사랑과 애정이 가득했고 저 역시 충만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후 우리는 서로를 꼭 껴안고 심장 박동 소리와 숨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세상은 더없이 아름다웠고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두 사람이었습니다. 음악 점점 커지며 마무리.